네,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때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예, 7월 1일인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지금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다고 하는데 점점 이 폭염 주의보, 경보 이런 지역이 점점 넓어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기가 어디에서 오고 있냐면 남서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네. 이 공기 자체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데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그 영동지방 또 소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영남 지방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예상될 때 우리가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예. 33도 이상 예상될 때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체감 온도라는 거는 온도계의 온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습도까지 가미된 그런 체감 온도거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폭염 경보 지역이 특히 영남 지역으로 중심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네, 서울이 이틀 연속 열대야가 발생이 했고 또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는데 6월에 이 정도 수준의 더위는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혹서기가 한 7월 하순에서 한 8월 보름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하순 들어서 이렇게 벌써 30도 넘는 그런 그 아침 기온이 강릉에 29.7도 기록했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태백산맥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지형적인 효과가 가미가 된 건데 그런 어떤 상당히 빨리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이후 매년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잘 때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잤다 했는데 강릉 쪽은 그럼 초열대야 이렇게 표현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열대야, 예.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초열대야 그러는데 29.7도니까 예. 오늘 상당히 밤 기온이 29.7도면 굉장히 더운 거거든요. 예. 이러한 상태가 벌써 나타났고 서울도 29일 밤 이어서 어제 30일 밤 이틀째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인데 벌써 열대야가 이틀 지속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7월과 8월 분명히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많은 그런 여름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돌이켜보면 더웠던 여름이 1994년 여름이었거든요. 네.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30.1일이었거든요. 예. 두 번째 더운 여름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더운 여름이 2024년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예. 자, 올 여름도 지금 이제 벌써 7월 1일인데 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분명히 이제 이런 과거 기록들을 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가장 더웠던 1994년보다 많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보니까 소나기가 잠깐 내리기도 하던데 당분간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소나기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마 속에 있거든요. 예. 지난 6월 12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이 됐고 약 일주일 뒤인 6월 19일 남부와 중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주도는 한 일주일, 남부는 한 3일, 중부는 한 5일 정도 빨리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예. 지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아까 1994년 여름을 말씀했는데 그 더위 네. 그때도 장마가 빨리 끝났거든요. 네. 자, 장마가 통상 한 7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장마가 한 20일 빨리 끝나면 한 20일 폭염 속에 있게 되거든요. 예. 비가 오지 않고 더운 공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마가 이제 끝났냐 안 끝났냐는 이제 기상청이 분석을 해서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체전선이 지금 북한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리는 건 이제 그런 소낙산 강수만 있을 테고 그래서 일본도 일본 남부 규슈 이쪽에 6월 27일 장마가 끝났거든요. 예. 한 평년보다 한 20일 정도 빨리 끝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2월 10일 시작해서 지금 보면 한 6월 24일 장마지대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남부도 한 6월 28일경. 자, 중부가 아직은 지금 북한 지방에 정체전선이 있거든요. 장마가 끝났다는 의미는 정체전선이 완전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서울 등 중부 지방은 그게 약간 내려오면 장마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언제 끝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기상청이 장마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왜냐?
장마가 끝났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이제 비가 끝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좀 방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측면에서 장마 속에 장마비가 오건 아니면 장마 전선이 아닌 그런 소나기가 오건 여름철에는 늘 비가 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장마가 빨리 예상년보다 한 20일 빨리 끝나면 20일 그만큼 폭염 속에 있게 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더위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이 네.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게 먼저냐인데 예. 지금 폭염을 가져온 이 더운 공기, 아열대 고기압,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말하는 이 고기압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북쪽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7월 1일이면 이때 장마 전선이 저 제주도나 남쪽에 걸쳐 있어가지고 예. 중부까지 올라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그런데 올해는 이게 쭉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냥 저 북한 쪽으로 이걸 밀어 올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다른 여름과 다른 점인데 예. 그래서 7월 1일이면 아직 장마 속에 있는 때입니다. 지금 비가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때 비가 멈추면 이런 폭염이 잠깐 나타났다 다시 또 비가 식혀주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올 여름은 이제 이게 없이 바로 그냥 폭염 속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황이 지난 그 1994년 그 여름 7월 그 여름 시작과 비슷하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올해 만약 이 장마 때 비가 별로 이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와줘야 되는데 예. 비가 안 와서 또 이제 물 부족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앞으로 남은 7, 8월 분명히 이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비는 보충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폭염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스페인 같은 경우 보니까 6월 뭐 현지 시간 29일인데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한낮 기온이 46도예요. 46도. 그 사우나도 이거보다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이러면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이 2003년 폭염으로 한 3만여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 2003년 여름에 그 당시에 이 유럽 쪽은 이렇게 그런 더위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호텔에 에어컨이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예. 자동차에도 에어컨이 잘 안 갖춰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 2003년 폭염, 그다음에 매년 이 유럽 쪽에 폭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자, 그 원인은 어찌됐건 그 어떤 열이 파동 형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아프리카 부근에서 북쪽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폭염과 그 아프리카 폭염의 원인이 거의 비슷해요. 원인이 비슷한데 여기 공기가 거기까지 간 건 결코 아니고요. 예. 남쪽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공기가 그 이탈리아 또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 지금 확장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 북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예.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특히 그 폭염 속에 있는데 40도 정도면 생활하기에 매우 어렵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열돔이 북아프리카부터 남부 유럽까지 영향을 끼치고 네.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북부 유럽까지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름철에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들이 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온이 높냐면 그러니까 안 갈 공기가 간 게 아니고 예. 예. 지구 온난화 영향 속에서 그 우리 서태평,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뿜는 그런 뜨거운 수증기들이 그 똑같이 매년 여름철에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더 이례적으로 더운 공기가 올라간 거죠. 예.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그런 속에 있고 역시 미국도 역시 비슷한 상황에 예. 지금 있는데 그런 뜨거운 열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열돔에 가득 차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누적이 되면 한 8월쯤 가면 또 티벳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까지 뜨거운 공기가 덮어버리면 그 무지 더웠던 1994년 여름 못지않은 그런 매우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스페인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에펠탑도 더위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뭐 알프스의 만년설도 위기에다가 뉴욕에서는 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더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덥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영상 40도 정도면 예. 자동차 그 본네트가 뜨겁게 가열이 되면 그렇죠. 계란 익을 정도가 맞아요. 되거든요. 계란 후라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저런 폭염이 계속 아까 말했듯이 2003년도에 그 폭염 이후 예. 매년 여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뜨거운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과거보다 예. 높아졌다. 지금 그 우리가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예. 그런 엘니뇨 현상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예. 옛날보다 높기 때문에 전 바다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수증기들이 어떤 그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이례적인 그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아스팔트가 녹아서 버스가 주차장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네. 그 소방차는 아스팔트 너무 뜨거우니까 바퀴가 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의 지금 미국은 저 정도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폭염이면 네. 철도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네. 철로가 녹아가지고 예. 그 철로와 철로 사이가 약간 이 간격이 있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정도의 그 뜨거운 그 폭염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저런 정도의 더위면 예. 그 사망자들이 꽤 아이고.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더울 때는 항상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상 고온이다, 이상 더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럼 거의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더운 폭염이 일상이 되는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여름에 한 35도 정도 이 정도에 보이던 기온이 네. 이제 40도를 보이는 게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자주 여름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노말이 한 40도가 노말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지역이 그래서 뭐 유엔 사무총장이 예. 이런 이상한 더위가 이상 고온이 이제 노말이 됐다, 정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기온보다 더 지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게 한 2, 3년 지속이 되고 한 10여 년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게 정상값, 노말값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5도 기온을 보이던 가장 높았던 기온이 그러던 지역이 이제 40도가 노말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40도를 지난 2018년도에 기록을 했는데 예. 또 만약에 올여름에 40도 기록을 깬다거나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철 낮 최고 기온의 노말이 40도가 되는 예. 거죠. 네. 그런 기록은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기록은 이제 안 깨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크게는 지구온난화. 예. 지구온난화 가져온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증가잖아요. 자, 이 문제가 올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중에서 네.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년엔 더 더울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 폭염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